지구상에서 하루에 10톤씩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미국 한 나라만 해도 연간 수백만 톤을 소비하죠.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해변에서 흔히 보는 모래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섭씨 1650도, 용암보다 뜨거운 온도에서 모래가 액체로 변하는 순간 인류 문명을 떠받치는 기적 같은 물질이 탄생합니다. 바로 유리죠. 스마트폰 화면부터 마철루의 외벽까지 유리 없는 현대 사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정작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모래가 유리로 변신하는 그 놀라운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리는 보기엔 약해 보이지만 제대로 가공하면 놀라울 정도로 강해집니다. 극한의 온도와 압력, 심지어 강력한 충격도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자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 하나가 된 거죠. 하지만 유리가 처음 발견된 건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였는데 그것도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이 모닥불 근처에서 규사 모래와 탄산 나트륨을 함께 가열했는데 우연히 유리 같은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엔 그냥 장신구나 작은 부적 만드는 데 썼죠. 그러다 19세기 말에 와서야 유리 제작자들이 투명하고 빛나는 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당시 유리 생산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비쌌다는 겁니다. 거대한 용광로에서 유리를 녹여 평평한 표면에 부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함도 많이 생겼거든요. 모든 게 바뀐 건 1959년 앨리스터 필킹턴이 플로트 글라스 공법을 발명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방식은 녹은 유리를 액체 주석 위에 띄워서 연속적으로 평판 유리를 만드는 건데 덕분에 완벽하게 매끈하고 투명한 유리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유리의 원료인 규사 모래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자원 중 하나지만 모든 모래가 유리 제작에 적합한 건 아닙니다. 브라질의 대형 광산 같은 곳에서는 규소 퇴적층이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단단한 암석층 안에 박혀 있어요. 이걸 꺼내려면 폭발물을 실은 트럭이 필요합니다. 작업팀은 먼저 바위에 11미터 깊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폭약을 집어넣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질산 암모늄과 연료를 섞은 폭약이죠. 강력하면서도 설치가 쉽거든요. 확실한 폭발을 위해서 60kg짜리 장약마다 2.5kg의 강력한 기폭제를 연결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폭파 책임자가 기폭 명령을 내리죠. 폭발이 일어나면 암석 속에 갇혀있던 모래가 해방되는데 먼지가 가라앉으면 굴착기 운전자들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여러 대의 굴착기와 덤프트럭으로 모래를 퍼담는데 짧은 시간 안에 수천 톤을 캐낼 수 있어요. 채취한 광물은 가공 공장으로 운반되는데 여기서 규사 모래가 산업용으로 정제되는 겁니다. 정제 과정이 시작되는 건 바로 이 지점이죠. 모래가루 속에는 점토와 유기물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세척 탱크로 옮겨진 뒤 뜨거운 물과 섞여서 원치 않는 입자들을 분리하게 되는데 이 초기 세척이 끝나면 모래는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엄청나게 큰 건조기 안에서 고온에 노출되면서 습기와 남아있는 미세한 불순물까지 제거되는 거죠. 완전히 건조된 모래는 1톤짜리 자루에 담겨서 유리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미국 최대의 유리 공장에서는 매주 5,000톤이 넘는 규사 모래를 받아들이는데 거대한 사일로들이 유리의 핵심 원료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00톤이 넘는 재료가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데 모래와 함께 탄산 나트륨과 탄산 칼슘이 섞입니다. 이 성분들은 규사 모래의 구조를 변형시키고 녹는 점을 낮춰서 혼합물이 더 쉽게 녹을 수 있게 해주죠. 탄산 칼슘은 유리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마법 같은 재료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바로 이전 배치에서 남은 유리 조각들이에요. 재활용 유리를 넣으면 용해 과정이 훨씬 빨라지거든요. 안료는 유리 혼합물에 색을 입히는 역할을 하는데 코발트 산화물을 넣으면 특정 유리 제품에서 볼 수 있는 그 특유의 푸른색이 나타납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면 이중 챔버 믹서에 부어지는데 이 기계 안에서 재료들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흐르면서 완벽하게 섞이게 됩니다.
완벽하게 혼합된 재료는 가스로 가열되는 거대한 용광로에 투입되는데 온도가 무려 섭씨 1650도까지 올라갑니다. 용암보다 훨씬 더 뜨거운 거죠. 용광로 작업자가 이 시점에서 통제권을 잡고 혼합물을 조심스럽게 도가니 중 하나에 넣는데 모든 게 제자리에 들어가면 도가니 입구를 닫아서 온도와 용해 과정을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공장 내부에서 작업자들은 방화복과 케블라 장갑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열기가 극심하고 작업이 매우 힘들거든요.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 녹은 혼합물이 끓어오르는 동안 모든 동작은 신중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유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은 금속 갈퀴를 사용해 녹은 혼합물을 휘젓는데 목표는 용해 과정에서 생긴 공기 방울을 제거하는 겁니다. 기포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위험한데 최종 제품을 완전히 망칠 수 있고 투명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24시간이 지나면 혼합물이 더 이상 모래처럼 보이지 않고 용암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용광로 바닥에서 빛나는 건 액체 유리인데 완벽한 온도와 점성을 달성한 점액질 덩어리죠. 다음 몇 시간 동안 유리는 녹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혼합물 속에 남아있던 가스가 빠져나가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재료가 최대한 순수해집니다. 용광로의 12개의 도가니는 각각 다른 색의 녹은 유리를 담을 수 있어요. 각 도가니는 최대 270kg의 액체 유리를 처리할 수 있어서 다양한 제품과 색상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유리가 준비되면 팀이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작업자들이 도가니에서 녹은 채 빛나는 유리를 꺼냅니다. 단 몇 초만 주어지기 때문에 재빨리 혼합 테이블로 옮겨야 하는데 유리는 불균등하게 식는 걸 막기 위해 계속 움직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품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과정이 너무나 정확하고 빨라서 조금만 지체되면 유리에 차가운 지점이나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국자는 사용 사이마다 식혀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 배치가 금속에 달라붙어 버려요. 이 국자들은 크기가 다양해서 2kg에서 18kg의 녹은 유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단일 색상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5개의 서로 다른 국자를 한꺼번에 부어야 하는데 여기서 진짜 예술이 시작되죠. 혼합 테이블에서 마법이 일어나는데 작업자가 이글거리는 덩어리를 집어들어 강철 포크를 사용해 능숙하게 섞습니다. 수년간의 경험과 좋은 감각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너무 많이 섞으면 색이 탁해지거든요. 핵심은 딱 적절한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녹은 유리는 롤러 기계에 놓이는데 롤러 사이를 통과하면서 균일하게 펴지게 됩니다. 이 특수 롤러들은 유리가 늘어나서 얇고 균일한 판으로 평평해지도록 필요한 압력을 가하는데 작업자는 테이블에서 판을 조심스럽게 분리하면서 느리는 과정에서 갇혔을 수 있는 공기 방울을 제거합니다. 결과물은 완벽한 유리 시트가 되는 거죠. 이어서 어닐링 오븐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서서히 경화되고 식습니다. 유리가 충분히 단단해지면 절단 작업에 들어가는데 식으면 유리판은 절단실로 이동해서 필요한 크기로 잘립니다. 그곳에서 작업자들은 특수 의복과 두꺼운 장갑으로 보호받으면서 아직 따뜻한 날카로운 모서리를 다루죠. 각 도가니는 24시간 동안 약 25개의 판을 생산하는데 이는 용광로 하나당 하루 300개의 판과 같습니다. 판을 자르는 작업은 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섬세한 일인데 초경질 텅스텐 카바이드 팁이 달린 절단기로 작업자들이 유리 표면에 선을 그은 다음 조각들을 분리해서 81cm 곱하기 81cm의 표준판을 얻습니다. 남은 조각들은 나중에 다시 녹여서 미래의 배치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되죠. 완성된 판들은 나무 상자에 포장돼서 전 세계로 배송될 준비를 마칩니다. 모래가 인류 문명의 창문이 되기까지 폭발과 극한의 열, 그리고 장인의 손길이 만나는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는 유리 하나하나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